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오염 처리수를 지금 방류하는 문제로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조용한데 한국은 복잡합니다. 한국은 아주 복잡합니다. 오늘 조교 논평의 제목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게 되면은 대통령 후보 자격도 미달될 수 있다. 불신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 처신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제2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느냐 마느냐 하는 말은 안 하지만은 전부 온 신경이 여기에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이야기로 민주당이 재미를 톡톡히 봤는데 지금 원전 처리, 오염수 처리 문제는 잘 맥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론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추종자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광우병 때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평 이런 논지로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논평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저희 조교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IAEA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7월 한 달 동안은 전국적으로 반대 투쟁으로 그것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무슨 재주로 막겠습니까?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 국내용이지 국제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방류가 되면은 이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온 세계를 도는데 왜 한국만 날뛰고 있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바로 어떤 건가 하면은 사실 이런 거는 과학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과학적으로 이거는 검증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나 비슷합니다. 엑스레이가 이게 바로 방사선이거든요. 방사선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기사는 이 횟수가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찍으러 가보면은 자기 몸 갈무리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찍기 때문에 뭐 별로 그거 거부감 없이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다 없다 이 문제를 자신의 건강 문제에다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방사능의 피폭이 들어온 게 없다 그러면은 있다고 저기 엑스레이도 아주 생명에 위험이 할 정도로 하니까 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과학에 대한 신뢰가 아주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걸 과학적으로 엑스레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찍으면은 그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학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데 이 과학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IAEA가 그 결과를 내놓고 해놨는 거는 지금 IAEA가 했는 거나 지금 일본이 했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똑같은 방사능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은 IAEA 자체를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신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충분히 주고 있고 정말 과학하고는 거리가 먼 정당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저 사람의 지식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독립기구이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 IAEA를 못 믿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답이 없는 거지요.
지금은 그 이상이 없으니까 내일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거기가 최선이니까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 도단인 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이재명의 논리를 믿는 사람이 또 있고 추종달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것도 아주 지금 이재명이나 이런 민주당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학은 둘째 쳐놓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만 그냥 따라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신뢰하는 그런 뭐 앞뒤는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 따르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신뢰하겠다 하고 중국은 믿지 못하겠다 하고 또 한국의 민주당도 믿지 못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어떤 입장이었어요? 어제 오전에 박부현 국무조정실장 1차장이지요. 1차장이 발표를 했는데 IAEA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그 기본 입장을 대통령실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는 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퀸수 이게 뭔가 하면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에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이게 우리나라의 기구입니다. 이 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로 이 검토 작업을 아마 2년째 진행 중이고 지금 그게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최종 발표를 드릴 때는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IAEA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IAEA 검증 보고서를 우리가 받아보고 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거 하고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의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관측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킨스라는 곳은 IAEA가 의뢰한 전 세계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검증이고 이런 검증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킨스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과 그 원자력에 관련한 기술 수준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그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 관측이고, 여하튼 그거는 기다려 보기로 하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은 IAEA의 발표를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또 그 IAEA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일본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관한 기록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 6월 23일 날 국회 외통위원회 소위에서 최종훈 외교부 2차관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9월 9일에는 최종건 1차관이 외무부 1차관이 또 외통위 소위에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만 할 게 아니고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외통위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로 또 그해에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정부 제공 등 세 가지의 요건이 마련되고 오염 처리수 방류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의용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대선 직전에 2022년 3월에 문재인 정부가 밝힌 여러 가지 조치, 무슨 요구, 이런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IAEA 전문가 팀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를 했고, 상호 비교 실험,
여기에 우리 연구소가 참여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상호 비교 실험, 이걸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연구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퀸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공식 문건에 이대로 다 진행되어 왔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IAEA 전문가 검증팀에 11개국이 파견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김홍석 연구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석 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 나온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외에 문재인 정부가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통해서 또 한번 검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 물론 그거를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문재인 정부는 아리까리하게 요거 발표를 안 했어요. 왜 발표를 안 했을까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반일 감정, 죽창가를 부리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고 하는데, 그에 반하는 결과니까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일종의 조작입니다. 조작. 적극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조작이 되는 거고, 문제가 없다는 걸 발표 안 함으로써 결국은 소극적으로 조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밝혀온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부 입장,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 어제 밝힌 입장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입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그 내용은 도출해 가지고 있으면서 밝히지 않았을 것 뿐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IAEA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의 별도의 검토 보고서를 곧 발표하겠다 하는 것이 이 정도가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고 이재명 민주당은 뭡니까? 똑같은 한덩거리로 봤을 때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이 했는 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문재인 정부는 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하고 굳이 오염수 처리막을 IAEA 절차에 따른다고 반대할 건 없다고까지 공식 입장을 냈는데, 그 이외의 각종 절차에 따라서 2년여가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더니 이재명 민주당은 못 믿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못 믿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문재인을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 자체도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과학적인 근거를 부정하게 되면은 앞으로 뭐 대통령 후보에 나올 후보가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은 그 과학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그거를 못 믿겠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 자격마저도 미달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오염 처리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그 차이는 없다. 근본적인 차이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차이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의 차이이지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와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음에 핵폐수 이렇게 얘기하고 무조건 방류를 반대하더니만은 지금은 IAEA 보고서를 또 깡통 보고서니 뭐 믿지 못할 보고서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IAEA의 검증에 참여했던 학자들을 돌팔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는 국민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딸을 비롯해가지고 그 말을 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다는 얘기지. 그래서 홍보 계몽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국민의 과반수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부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그 비논리적인 것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는 국민이 대단히 많다는 의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만큼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상당수 국민이 과학을 믿지 않는다는 게, 오염수 방류를 믿지 않는다는 이 문제는 자꾸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은 과학을 믿지 않는 나라로 인식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엑스레이도 못 찍겠다 이런 민주당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과학을 못 믿는 민주당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도 방사선인데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 되면은 급기야는 IAEA를 못 믿는 거, 엑스레이를 못 찍는 거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프스라는 게 있는데, 알프스라는 게 뭔가 하면은 다핵종 제거 설비 이 성능이 걸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알프스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알프스에 대해서 저도 지금 조금 알아보니까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프스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는 기계다. 알프스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필터거든. 필터. 걸러내는 거. 우리 정수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필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는 각종 오염물질 같은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알프스도 핵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대단한 기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필터 역할. 일본의 도시바가 이걸 개발을 했다 그러는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나 하는 문제를 갖고, 일본은 바로 자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닷물 방출, 또 하나가 수증기로 방출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몇몇 가지가 그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것들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이 바닷물에 방출하는 것이 그래도 이상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또 바닷물은 흘려보내고 나면은 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IAEA가 일본에다가 바닷물 방류를 권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거기 처리의 기준에 매뉴얼에 맞게 처리하는데, 결국은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이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걸러서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필터가 2013년부터 필터를 개발하기 시작해 가지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왔던 게 2016년 정도이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이제 필터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했는데, 이것이 하면서 이제 작동이 오류가 있고 자꾸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있었던 얘기들이 민주당이 어떻게 잡아냈는 게 고장이 8번이나 일으켰다 이런 얘기는, 8번 아니래 100번을 그런 고장이 있었어도 지금 현 단계가 완성 단계에 와 있으면은 쓰면 되는 거지. 이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도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쓸만하다, 필터의 역할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6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 있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른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알프스의 고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게 한 3, 4년간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알프스의 성능은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IAEA도 못 믿고 알프스 필터도 못 믿고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재명 말밖에 믿을 거 없다 이 말입니까? 이재명의 말이 뭡니까?
참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고 국제적인 우사고 한국적인 망신 아닙니까? 그리고 비록 한 번이지만은 그리고 여러 차례 또 수차례 검증된 알프스 필터를 못 믿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당은 그럼 집에서 믿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정수기의 물 그 필터는 어떻게 믿고 그 물 마시고 있습니까? 참 사람들 그 정수기 빼다 내버려야지. 정수기의 필터를 통과해서 나오는 물은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먹잖아요. 그 정도도 믿는데 이거는 일본의 알프스는 그보다도 훨씬 더 존경합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허무맹랑한 괴담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잡는 게 정부의 노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오로지 차이가 있다 하면은 이재명 대표와의 차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차이는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이재명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그것조차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은 좁힐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권에서 보다 더 분명한 문제로 갖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과학을 무시하고 있는 이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온갖 결과와 시험 그 공무원들의 노력들을 전부 무시해버리는 이 민주당의 이재명은 정말 좀 그분들인데 미안하지도 않나?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래도 이기겠지만은 내년 총선까지 어떤 선전성동이 어떤 쪽이 맥히고 어떤 쪽이 안 맥히고 어떤 쪽이 승리하고 어떤 쪽이 패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IAEA라든가 이런 전문가 집단이 우리나라 원자력의 전문 집단인 킨스 같은 곳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믿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과학적인 근거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기회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해도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와 과학적인 근거를 부정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교 방송을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고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